오늘 우리는 한계라는 벽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그 벽은 과연 누가 세운 것일까요? 그리고 그 벽을 넘어서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의 불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가치 있다고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잠든 거인을 깨우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극한의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 무거운 보트를 누가 짊어질 것인가? 몇 시간이고 계속 달려야 하는 기나긴 레이스 위에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느끼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막막함 속에서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졌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시간이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당신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바로 자기 자신을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는 오늘 나 자신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다짐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모습을 갖고 싶고, 더 좋은 기분을 느끼고 싶고, 더 건강하게 먹고 싶다는 열망을 뒤로 미뤘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깨닫는다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컴퓨터와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인스타그램 피드를 무의미하게 넘기고 끝없이 올라오는 짧은 영상들을 보며 시간을 죽이고 메시지를 주고받는 동안 당신의 소중한 인생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 단 1시간을 투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인생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맞서 싸우기를 왜 망설이는 겁니까? 하늘의 별들이 완벽하게 정렬되기라도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어릴 적 유행했던 노래 가사처럼 내게 필요한 건 오직 기적뿐이라고 을조리고 있나요? 하지만 분명히 말해두겠습니다. 그런 기적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완벽한 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을 바꾸기 위한 시작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시험대 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부정행위를 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각기 다른 시험지가 주어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비만이라는 무거운 짐이, 어떤 이에게는 자신감 부족이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채워져 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분들이라면 완전 군장의 무게를 기억하실 겁니다. 배낭 안에는 배터리, 물, 여분의 장비들이 가득 차 있죠. 당신의 인생에서 그 여분의 장비는 바로 당신이 현재 겪고 있는 온갖 문제와 어려움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당신 혼자서 그 짐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짊어지는 것뿐입니다. 가장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때 바로 그때 최고의 노력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날,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냥 참고 묵묵히 해내야 합니다.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만약 무언가가 두렵다면 그것에 대해 배우고 파고들어 마침내 극복해내야 합니다. 저는 비행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조종법을 배우러 갔습니다. 조종사와 함께 탄 비행기가 심한 난기류를 만났을 때 저는 공포에 질려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때 조종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위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비행기 조종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의 진리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난기류를 만납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별을 겪고, 온갖 힘든 일들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한 가지 문제에만 매몰되어 모든 것을 잊어버립니다. 인생이라는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 비행기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습관, 목표, 그리고 삶의 방향타를 놓쳐버리고 결국 추락하고 맙니다. 당신의 계획이 실패했을 때, 짊어진 짐이 너무 무거울 때, 권투 시합에서 캔버스 위로 쓰러졌을 때,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선택지는 단 하나뿐입니다. 강인하게 버티는 것. 인생에는 언제나 좌절이 따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과거에 나약했던 제 자신을 완전히 없애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그 녀석은 여전히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제가 좌절하거나 패배감을 느낄 때마다 그 녀석은 어김없이 고개를 듭니다. 매일 아침 저는 건강한 녹즙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부엌에서 베이컨과 계란 굽는 냄새가 풍겨옵니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 그 뚱뚱한 녀석이 포크와 나이프를 들고 턱받이를 한 채 나타나 속삭입니다. 이리 와, 다시 어두운 쪽으로 돌아오라고.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 오늘은 안 돼. 나는 너의 목소리를 알고 너의 모습을 안다. 결승선 앞에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장애물과 좌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비해야만 합니다. 상황이 잘못 돌아갈 때 오히려 더 강하게 압박하십시오. 세상의 신들을 향해 외치십시오. 이게 당신이 가진 전부인가? 더한 것을 내게 줄 수는 없나? 그리고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훌륭하지만 그처럼 몸이 망가지고 싶지는 않다고. 글쎄요, 이 망가진 몸은 일주일에 200km를 달리고 2000개의 턱걸이와 4000개의 팔굽혀펴기를 해냅니다. 당신은 몸이 망가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노력 그 자체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험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성공으로 가는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은 울퉁불퉁한 길이라는 것을, 그 길에는 움푹 파인 구덩이와 못, 그리고 수많은 우회로가 널려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하게 보존된 몸으로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닳아버린 무릎도, 멍 자국도, 흉터도 없이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텅 빈 이력서를 갖게 될 겁니다. 이 말로 끝을 맺고 싶습니다. 피곤할 때 멈추지 마십시오. 끝났을 때 멈추십시오. 만약 당신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 자신을 찾기 위해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목표만을 설정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두려움과 불안, 의심이 도사리고 있는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바로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마음은 교활한 적과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끊임없이 맞서 싸웁니다. 역사상 유일하게 약속된 시간에 어김없이 나타나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당신보다 전술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당신의 두려움, 당신의 약점,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당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유일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그것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가장 원하지 않는 순간에 당신이 성공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나타나 속삭일 겁니다. 쉬운 길로 가.
편한 길로 가라고. 당신은 당신의 뇌가 당신을 파악한 것처럼 당신도 당신의 뇌를 파악해야 합니다. 챔피언과 그저 잘하는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복싱을 예로 들어보죠. 12라운드 챔피언십 경기가 열립니다. 11라운드가 끝나고 두 선수는 각자의 코너로 돌아갑니다. 그저 잘하는 선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 제발 12라운드를 버틸 수 있기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챔피언은 다릅니다. 코너에 앉아 코치들의 말을 듣는 동안에도 그의 머릿속은 단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아직 주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내가 더 쏟아부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정신력이 진정한 챔피언과 그저 그런 사람들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저는 제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냈습니다. 저는 본래 두려움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제게 엄청난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기반이 없었지만 오직 마음에 대한 탐구를 통해 이 모든 것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렇게 얻게 되는 감정은 거의 무적에 가깝습니다. 부러진 다리로도 달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있지만 기꺼이 하려 하지 않는 일들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엄청난 힘이 생겨납니다. 당신의 마음은 언제나 당신보다 전술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두려움과 약점, 어두운 비밀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당신을 불편한 상황에서 밀어내고 안락한 방향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이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팟캐스트를 끄고 소셜미디어에서 벗어나십시오.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당신의 정신적 실험실로 돌아가십시오. 모든 지혜는 바로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원하십니까? 만약 당신이 살고, 숨쉬고, 잠자는 것만큼이나 그것을 간절히 원한다면 저는 당신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묻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나요? 당신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단지 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니 저는 당신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 게임에는 운이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약간의 운이 따를 수는 있겠지만 그 운조차도 당신이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한 후에야 찾아옵니다. 당신 스스로를 운이 따를 수 있는 상황으로 밀어 넣어야 합니다. 운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새벽 3시 반, 4시에 홀로 앉아 부서진 발에 덕테이프를 감고 있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힘든 훈련 중 하나를 겪고 있는데 다른 동료들은 대부분 건강하지만 당신은 부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불리한 상황이지만 당신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바로 그 사실에서 당신은 엄청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부서졌지만 여전히 여기에 있다. 나는 싸우고 있고 어떻게든 이겨낼 방법을 찾을 것이다. 나에게는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엄청난 힘이 솟아납니다. 인생은 훈련장입니다. 당신이 오래 살았다고 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저 길고 지루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에 진정으로 헌신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의사가 되고 싶지만 이 장애물을 만나니 의사가 되기 싫어가 아닙니다. 지옥 불이 떨어지든 홍수가 나든 나는 반드시 의사가 될 것이다.
이런 종류의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제 안에 위대함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존재를 창조해야만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저는 시각화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런 모습이 되고 싶다. 나는 이런 기분을 느끼고 싶다. 그리고 나는 절대로 무뎌지지 않고 항상 날카로운 무쇠와 같은 마음을 갖고 싶다.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과거의 저 자신조차도 포기했을 장애물과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그저 두려움과 고통 속에 머물며 그것을 음미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기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필요로 했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TV에서 네이비실 훈련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저는 수영도 잘 못했고 물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 앉아있는 22명의 대원들 옆에 23번째 대원이 된 제 자신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내가 저들이 느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면 내 인생은 바뀔 것이다. 저는 승리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완주하고 싶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무언가 힘들어지면 저는 항상 그만두었습니다. 만약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만 있다면 제게 승리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끝마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저 자신과의 전쟁을 치르고 극복 불가능해 보이는 장애물들을 제 앞에 놓음으로써 승리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시련과 고난, 고통, 그리고 책임감 없이는 아무도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올바른 일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은 그 자체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코치도 트레이너도 돈도 없었습니다. 체중을 감량하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오직 일하고 희생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스스로를 매우 불편한 곳에 두지 않았다면 저는 결코 이 모든 도구들을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는 바로 그 매우 불편한 영역에서 발견됩니다. 정신적 강인함은 맛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매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안함을 느낄 때 이 안을 찾습니다. 어린 시절 아플 때 엄마가 주던 쿠키처럼 배우자에게 기대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 다르게 생각하도록 다시 훈련시켜야 합니다. 당신은 고통을 통해 지식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저편에는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본 적 있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곳은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서 당신 자신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클수록 평화도 커집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십시오. 달리기 싫으면 달리러 가십시오. 수영하기 싫으면 수영하러 가십시오. 공부하기 싫으면 공부하십시오. 그렇게 당신의 마음을 단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매일 당신의 삶에서 끔찍하게 싫은 일을 하나씩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성장하는 방식입니다. 그 끔찍함을 끌어안으십시오. 저는 어둠이 어떤 모습인지 압니다. 동기도, 열정도, 추진력도 없이 홀로 있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압니다. 제 인생의 첫 20여 년은 그저 어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매일 아침 아무런 열정이나 동기 없이도 불타는 의지를 갖고 일어설 수 있다면 당신은 인생에서 성공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수년 동안 제가 해온 일들을 기록해왔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 저는 그 기록을 펼쳐봅니다. 혼자서 훈련하며 달렸던 수많은 거리들,
수많은 턱걸이와 팔굽혀펴기 기록들을 보며 제 자신이라는 작품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았는지 상기합니다. 우리 앞에는 경주도 시험도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감정보다 강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일어나기 위해,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 목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인생에서 아무런 예정된 목표가 없는 지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5km 경주도 없고 무언가가 되기 위해 학교에 가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도 여전히 최고 수준의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기회는 불현듯 찾아올 것이고 당신이 목적 없이도 꾸준히 자신을 단련하지 않았다면 그때를 위해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적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이 언제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무언가를 하기 싫다면 당신은 자기 자신을 충분히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말로 탐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왜 나 자신을 위해 이 일을 하지 않는가? 인생은 저를 사정없이 두들겨 팼습니다. 저는 15라운드 헤비급 권투 시합의 12라운드에서 녹다운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등을 돌렸을 때 저는 다시 일어섰고 남은 3라운드를 승리했으며 15라운드에서 그를 노가웃시켰습니다. 그것이 저의 정신입니다. 제 과거의 모든 나쁜 일들은 제 인생을 위한 궁극의 훈련장이었습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과 시련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신의 계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과거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당신은 그 안에서 엄청난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인간 잠재력의 한계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 인간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있다고 믿어야만 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믿는다면 인생은 정말로 고통스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겪었던 모든 지옥 같은 시간들은 어쩌면 신이 제가 반드시 전해야 할 이야기를 갖게 하기 위해 저를 모든 가능한 상황에 밀어 넣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제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유는 제가 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정확히 말하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어떻게 바퀴벌레나 잡던 135kg의 남자가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사람 중 하나로 여겨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단 한 가지, 저의 마음가짐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리고 피나는 노력을 통해 그 믿음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수많은 꿈들이 죽어갑니다. 당신이 고통받고 있을 때 당신은 가장 원했던 것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당신의 악마들로부터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항상 알고 있습니다. 피곤할 때 멈추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멈추십시오. 우리는 모두 터프함을 원합니다. 하지만 안락한 환경 속에서 그것을 찾으려 합니다. 당신은 안락한 환경 속에서 절대로 강인함을 찾을 수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헤엄칠 수 없는 물속에 스스로를 던져 익사 직전까지 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포기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확장을 멈춥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건 끔찍해. 나는 고통스럽고 부서졌지만 어디에도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떠나지 않는군. 그렇다면 우리는 확장하고 성장해야 한다.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끔찍하게 싫은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지를 키우는 방법입니다. 인생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유일한 지름길은 그 끔찍한 과정을 기꺼이 겪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빠져나갈 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은 그것을 깨닫고 적응하고 극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옥이 저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더위 속에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차를 몰고 지나가다가 다시 돌아와 제 옆에 차를 세우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겁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여기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당신의 동기부여는 다른 누구도 그 일을 하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데이비드 고긴스라는 나약한 존재에서 어떤 고통과 심판도 견뎌낼 수 있는 고긴스라는 존재를 창조했습니다. 고긴스는 당신이 그 앞에 무엇을 놓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옥 훈련에서 교관들이 제게 가하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저는 오히려 그들에게 되돌려주어 그들의 영혼을 빼앗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서도 여전히 고통 속에서 미소 짓고 있는 저를 생각하며 괴로워하기를 바랐습니다. 이것이 제가 디자인한 어둠의 세계입니다. 아주 극소수의 것만이 저를 해칠 수 있는 사악하지만 강력한 장소입니다. 당신도 당신만의 훈련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을 괴롭히던 나약한 자아를 당신이 창조한 강인한 자아가 짓밟고 일어서게 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강인한 존재는 진화할 것입니다. 문화는 우리에게 행복이 사치와 편안함, 안락함을 통해 구매될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고통과 역경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마주하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